고정관념을 바꾸는 직무수행계획서 핵심 작성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도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던가, 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강좌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공고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계획서를 이런 형식, 이런 폼 안에 작성을 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제출을 하죠. 스탬프 로고를 찍어서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제출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것만 따로 직무수행계획서만 따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 이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모아서 제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묶어서 제출을 한다는 거. 자, 묶어서 제출을 하는데 각 서류마다 성명, 생년월일, 응시 직급, 그리고 날짜, 작성자, 서명. 이게 과연 각 서류마다 각 항목별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명을 하건 안 하건, 또는 작성일을 언제인지, 어차피 한 번만 작성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매 페이지에 작성을 해야 되느냐. 자, 물론 이게 페이지 분량이 예를 들어서 5장 이내 또는 10장 이내라고 한다면은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매 한 장, 딱 한 장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들어가더라도 내용을 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별로 쓸 게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3폰트. 일반적으로 12폰트를 많이 쓰는데, 이제 가독성. 이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글자가 너무 작으면은 잘 안 보이니까 13폰트 좀 큰 포인트로 해서 보겠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것까지 문제 없습니다. 근데 13폰트 글자 크기도 크고, 그리고 한 매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 과연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위아래 간격도 굉장히 넓죠. 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문장 하나가 들어가는 넓이입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띄워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양식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매, 그리고 13폰트,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 규칙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폰트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게 12폰트인지 13폰트인지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전문가라더라도 출력한 상태에서 그것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12폰트로 썼는지 13폰트로 썼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좋다. 위아래 이 줄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출력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것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꼭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에 이런 휴면봉조라든지 13폰트, 검정색, 위아래 줄간격 160포인트
160%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매 이내로 작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매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보시면은 뭐 지원 동의, 생활심조,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으로서 막 엄청 많아요. 많죠. 근데 이게 뭐 페이지 분량이 뭐 3매 또는 5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1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1매 안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뭐 제시 조건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쓰진 않고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을 해서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공고를 냈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냥 서류를 보고 그걸 읽어보고 나서 이제 뭐 이 사람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지, 이걸 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끔 작업을 했네 안 했네 뭐 어쩌네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1매인데 뭐 2매를 했다. 그래?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이걸 모른다? 그래서 한 3매 정도 쓴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뭐 채용자들은 분명히 다 1매 기준으로 했는데 한 사람만 유독 튀게 3매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기준들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것을 만약 편집을 한다면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날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리는데 왜?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날아가면 조금 뭔가 이상할 수 있으면 분명히 다른 채용자들은 다 이 부분을 살리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은 굳이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려도 되지만 이 부분은 좀 뭔가 날리면은 뭔가 많이 날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조금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이것을 튜닝을 한다면은, 편집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편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내용, 어차피 이 컨텐츠 내용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내가 많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에 쓸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한다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시고가 아니고 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자,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는 저한테 뭐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단, 그 야간에는 될 수 있으면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그리고 내가 이 문서를 통해서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튜닝을 해서 할 수 있다. 단,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지켜야 한다. 자,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첨삭도 하다 보면은 저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뭐,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지금까지 뭐 한 수천 개를 뭐 작업을 해봤습니다. 수천 개를 작업을 해보고 수천 개를 컨설팅을 하면서 뭐 그분들이 다 제출을 했겠죠. 하지만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뻔히 보면 알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어떤 게 옳은 건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걸 굳이 바꾼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내가 판단했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해서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게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잘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